여기 200살이 넘도록 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신이 무려 256살이라는 중국의 한 무술고수는 살아생전에 중국 황제 9명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200살 넘도록 장수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근데 1933년 5월 6일 미국 뉴욕타임즈가 이청훈이 2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내보내어 더욱 신빙성이 높아졌죠. 문헌 기록상 가장 장수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 무술고수 이청훈, 그의 핵심 장수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에 대한 기록은 바로 중국인 이청훈입니다. 중국에선 리칭윤이라고 불리는 그는 중국 청나라 시대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 살았는데요. 연도로 계산하면 1677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256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총 9번의 황제가 바뀌는 것을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던 셈이죠. 1677년 이청훈은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깊은 산중에서 살며 몸에 좋은 약초를 캐고 장수 비결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나라의 한의사인 동시에 약초의 조예가 깊은 약초 연구가로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200년 동안 산속에만 있진 않았죠. 이청훈은 72살이 되던 해에 군대에서 무술을 가르치는 무술교관으로 일했고 200살이 넘었을 무렵에도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청훈의 이웃들은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청훈을 알았는데 그때도 이청훈은 성인이었다고 말했다고 하죠. 몸에 좋은 건 알뜰살뜰 챙겨 먹은 덕분인지 그의 연애사도 놀랍습니다. 이청훈은 살아생전에 24명의 부인을 거느렸으며 180명의 후손을 남겼는데요. 1930년 미국 뉴욕타임즈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 사천성 성도대학 오중걸 교수에 따르면 1827년에 청나라 궁중에서 이청훈의 150세 생일 축하연을 열어주었고 1877년에도 200세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 말이죠. 추가로 청나라 황실에서 그의 150세 생일을 축하한다는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0살이 넘었을 때도 중년 같았다는 이청훈의 가장 특별한 장수 비결은 오래 살려면 오래 사는 것을 먹어라입니다. 한국에도 진시황이 찾던 전설의 불로초, 바로 산삼이 있죠. 사실 100년 이상 된 산삼은 억소리 나는 가격 때문에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산삼은 옛날부터 경남 함양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중국에서도 많이 재배되었지만 우리나라 산삼의 압도적인 크기와 효능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 상인들은 웃돈을 얹어주고 국내산 산삼을 사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소수 특권층만 은밀히 먹던 산삼은 이제 집에서도 간편히 챙겨 먹을 수 있고 심지어 150년 자연산삼으로 몸보신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비결은 바로 103보감 150년 된 자연산삼과 99% 동일한 효능을 가진 산삼진액입니다. 산삼은 면역력을 지켜주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홍삼보다 19배 이상 들어있는데 특히 홍삼엔 없는 알지슬이라는 희귀사포닌이 가득합니다. 체내 흡수량이 20대에 비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5, 60대 구독자분들께선 특히 고함량, 고형분의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103보감 한 포면 홍삼 19포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구독자님들께 안성맞춤이죠. 실제 7,000개가 넘는 압도적인 후기들을 보면 꿀잠 잤다, 안 먹어봤으면 평생 이 산삼의 힘을 모를 뻔했다는 리뷰들이 많은데요. 땅콩쇼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가 이벤트가 5월 2일로 종료되니 산삼의 힘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6살 장수 사나이의 또 다른 비결은 구기자 우린물을 수시로 마셨다는 겁니다. 이청훈은 20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음식을 과식한 적 없고 한 번도 지나치게 숙면한 적이 없다면서 세 번째 비결로 소식을 강조했는데요. 배부르면 위장이 상한다며 80%만 먹었고 잠도 너무 많이 자면 기가 손상되는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죠. 정말 이청훈이 200살 넘게 산 게 맞냐는 갑론을 박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오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인 바로 122살까지 산 잔 루이즈 칼망입니다. 에펠탑이 건설되기 14년 전 태어난 1875년생 칼망은 부잣집 딸내미였죠. 그래서 평생 그럴싸한 직업 한 번 가지지 않고도 오페라 같은 고급 취미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1888년 13살 칼망은 삼촌의 미술가게에 캔버스를 사러 갔다가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게 됩니다. 미술계 은둔고수 반 고흐는 겉모습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다녔는데요. 소녀의 눈에 비친 고흐는 그냥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불쾌한 인상의 아저씨였다고 하죠. 이때 고흐는 어린 소녀 칼망에게 직접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칼망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그때 거절한 걸 너무 후회한다고 밝히게 될 미래를 모른 채 말이죠.
85살 칼망은 처음 펜싱에 입문했고 무려 110살까지 자전거를 즐겨 탔다고 합니다. 1965년 당시 90살이었던 칼망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를 대비해보니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유일한 자녀였던 딸내미 이보는 30대 후반의 늑막염으로 요절, 외손자도 자손을 남기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이죠. 칼망은 상속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자 같은 동네에 살던 당시 47세 변호사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대신 유일한 조건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주고 사후에 아파트 소유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당시 변호사는 90살인 칼망 할머니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나 싶어서 냉큼 오케이 하고 도장 찍었는데요. 근데 반전은 칼망 할머니가 계약 후 32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한 변호사는 77살의 나이로 칼망 할머니보다 2년 먼저 하늘의 별이 되었고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용돈만 지급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계약자가 죽으면 계약자의 가족들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변호사 가족들이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내게 됩니다. 결국 집 두 채 값을 30년에 걸쳐 낸 겁니다. 100살이 넘어서 씹는 힘이 약해졌어도 식사로 찐 비둘기 요리나 소고기 요리를 즐겨 먹었고 디저트도 꼭 챙겨 먹었던 칼망은 1996년 향년 12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200년이 넘는 길고 긴 여정을 지나온 이청훈 역시 1927년도에 스촨성 군벌인 양선 장군을 만나서 유일하게 한 번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33년 5월 6일 이 세상에서 할 건 다 했다고 말하며 이제 집에 간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256년까지 무병장수한 중국 무술고수의 비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